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 즉 운명의 지도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서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통찰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최근 특검과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녀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명리학의 관점에서 그녀의 삶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녀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는 띠동갑인 쥐띠 부부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작을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쥐띠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강하게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는 삼재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삼재는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문이 위태로워진다는 자사멸문의 기운을 동반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운세를 풀이했을 때 음력 4월에 구속의 기운이 강하게 비쳤던 것 역시 이러한 거대한 운명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주는 어떠할까요? 그녀는 병신일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병신일주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밝은 태양과 예리한 금속의 기운을 함께 가진 매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주입니다. 하지만 이 강한 기운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그 빛이 오히려 자신과 주변을 어지럽히는 꽃갑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꽃갑질이란 자신의 뛰어난 재주와 매력을 과신하여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화를 자초하는 것을 의미하는 명리학적 표현입니다. 현재 그녀를 둘러싼 돈, 비리, 뇌물 등 수많은 의혹들은 마치 이 꽃갑질이라는 단어가 현실에 구현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지금의 상황은 그녀의 사주가 가진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회의 지도자급 인물이 이토록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일 것입니다. 명리학의 관점을 떠나 상식의 선에서도 인과응보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말년으로 갈수록 삶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불의 기운이 서서히 꺼져가는 형국입니다. 이는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점차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한때 천하를 손에 쥔 듯한 기세로 세상을 호령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운명의 지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것처럼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부부가 나란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보내야 할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을 만든 장본인이 김건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본래 아내의 복이나 자식의 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주에 없는 것을 억지로 곁에 두면 그것이 평생의 화근이 되어 삶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아내로 인해 끊임없이 시끄러웠던 것은 어쩌면 사주에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사주는 신의 기운, 즉 무기가 매우 강한 무신의 사주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음력 7월은 무신월로 이는 고독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고란살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강한 신의 기운을 올바른 길로 풀어냈다면 어쩌면 뛰어난 무속인이 되어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서 건진법사나 정체불명의 종교인들과 얽히는 등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정한 무속은 남을 해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사술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권력을 탐하는 행위는 무속의 본질을 흐리는 사이비적 행태일 뿐이며 이는 올바른 무속인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입니다. 그녀의 운명의 결정적인 약점은 사주 오행에 목의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은 문서, 학문, 그리고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어머니의 덕과 문서운이 본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그녀의 어머니 최은순 씨 역시 법적인 문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문서운, 즉 명예와 합법적인 권력을 억지로 손에 쥐려 했기에 결국 그 문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올해는 을사년으로 그녀에게 없던 목의 기운이 문서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단단한 소나무가 아닌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버드나무와 같은 문서입니다. 뿌리가 약한 버드나무가 물을 너무 많이 머금으면 썩어버리듯 그녀는 이 문서로 인해 스스로 썩어 들어가는, 즉 법적인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운세입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조사를 미루는 등의 행동은 결국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작은 몸부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음의 기운보다 양의 기운이 훨씬 강한 남자와 같은 사주를 가졌습니다. 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남성을 휘두르려는 기질로 나타납니다. 좋게 말하면 주체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분수를 모르고 나서는 사주, 남자를 잡아먹는 사주라고도 불립니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그녀의 사생활 논란들은 이러한 기질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재물은 역시 역마의 돈이라 들어올 때는 한 번에 크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도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 돈을 쉽게 벌어보았기에 돈에 대한 욕심이 커졌을 것이나 운이 다하여 무너질 때는 그 모든 재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음력 7월과 8월은 그녀에게 가장 힘든 고비가 될 것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남은 운마저 모두 태워버리고 가을이 오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어도 올겨울 안에는 그녀의 운명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그물은 결코 성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이 한 나라를 얼마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은 말년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 즉 운명의 지도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서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통찰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최근 특검과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녀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명리학의 관점에서 그녀의 삶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녀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는 띠동갑인 쥐띠 부부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작을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쥐띠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강하게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는 삼재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삼재는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문이 위태로워진다는 자사멸문의 기운을 동반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운세를 풀이했을 때 음력 4월에 구속의 기운이 강하게 비쳤던 것 역시 이러한 거대한 운명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주는 어떠할까요? 그녀는 병신일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병신일주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밝은 태양과 예리한 금속의 기운을 함께 가진 매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주입니다. 하지만 이 강한 기운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그 빛이 오히려 자신과 주변을 어지럽히는 꽃갑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꽃갑질이란 자신의 뛰어난 재주와 매력을 과신하여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화를 자초하는 것을 의미하는 명리학적 표현입니다. 현재 그녀를 둘러싼 돈, 비리, 뇌물 등 수많은 의혹들은 마치 이 꽃갑질이라는 단어가 현실에 구현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지금의 상황은 그녀의 사주가 가진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회의 지도자급 인물이 이토록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일 것입니다. 명리학의 관점을 떠나 상식의 선에서도 인과응보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말년으로 갈수록 삶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불의 기운이 서서히 꺼져가는 형국입니다. 이는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점차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한때 천하를 손에 쥔 듯한 기세로 세상을 호령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운명의 지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것처럼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부부가 나란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보내야 할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을 만든 장본인이 김건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본래 아내의 복이나 자식의 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주에 없는 것을 억지로 곁에 두면 그것이 평생의 화근이 되어 삶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아내로 인해 끊임없이 시끄러웠던 것은 어쩌면 사주에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사주는 신의 기운, 즉 무기가 매우 강한 무신의 사주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음력 7월은 무신월로 이는 고독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고란살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강한 신의 기운을 올바른 길로 풀어냈다면 어쩌면 뛰어난 무속인이 되어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서 건진법사나 정체불명의 종교인들과 얽히는 등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정한 무속은 남을 해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사술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권력을 탐하는 행위는 무속의 본질을 흐리는 사이비적 행태일 뿐이며 이는 올바른 무속인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입니다. 그녀의 운명의 결정적인 약점은 사주오행에 목의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은 문서, 학문, 그리고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어머니의 덕과 문서운이 본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그녀의 어머니 최은순 씨 역시 법적인 문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문서운, 즉 명예와 합법적인 권력을 억지로 손에 쥐려 했기에 결국 그 문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올해는 을사년으로 그녀에게 없던 목의 기운이 문서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단단한 소나무가 아닌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버드나무와 같은 문서입니다. 뿌리가 약한 버드나무가 물을 너무 많이 머금으면 썩어버리듯 그녀는 이 문서로 인해 스스로 썩어 들어가는, 즉 법적인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운세입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조사를 미루는 등의 행동은 결국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작은 몸부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음의 기운보다 양의 기운이 훨씬 강한 남자와 같은 사주를 가졌습니다. 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남성을 휘두르려는 기질로 나타납니다. 좋게 말하면 주체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분수를 모르고 나서는 사주, 남자를 잡아먹는 사주라고도 불립니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그녀의 사생활 논란들은 이러한 기질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재물운 역시 역마의 돈이라 들어올 때는 한 번에 크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도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 돈을 쉽게 벌어보았기에 돈에 대한 욕심이 커졌을 것이나 운이 다하여 무너질 때는 그 모든 재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음력 7월과 8월은 그녀에게 가장 힘든 고비가 될 것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남은 운마저 모두 태워버리고 가을이 오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어도 올겨울 안에는 그녀의 운명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그물은 결코 성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이 한 나라를 얼마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은 말년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 즉 운명의 지도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서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통찰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최근 특검과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녀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명리학의 관점에서 그녀의 삶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녀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는 띠동갑인 쥐띠 부부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작을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쥐띠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강하게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는 삼재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삼재는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문이 위태로워진다는 자사멸문의 기운을 동반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운세를 풀이했을 때 음력 4월에 구속의 기운이 강하게 비쳤던 것 역시 이러한 거대한 운명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주는 어떠할까요? 그녀는 병신일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병신일주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밝은 태양과 예리한 금속의 기운을 함께 가진 매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주입니다. 하지만 이 강한 기운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그 빛이 오히려 자신과 주변을 어지럽히는 꽃갑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꽃갑질이란 자신의 뛰어난 재주와 매력을 과신하여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화를 자초하는 것을 의미하는 명리학적 표현입니다. 현재 그녀를 둘러싼 돈, 비리, 뇌물 등 수많은 의혹들은 마치 이 꽃갑질이라는 단어가 현실에 구현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지금의 상황은 그녀의 사주가 가진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회의 지도자급 인물이 이토록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일 것입니다. 명리학의 관점을 떠나 상식의 선에서도 인과응보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말년으로 갈수록 삶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불의 기운이 서서히 꺼져가는 형국입니다. 이는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점차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한때 천하를 손에 쥔 듯한 기세로 세상을 호령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운명의 지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것처럼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부부가 나란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보내야 할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을 만든 장본인이 김건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본래 아내의 복이나 자식의 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주에 없는 것을 억지로 곁에 두면 그것이 평생의 화근이 되어 삶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아내로 인해 끊임없이 시끄러웠던 것은 어쩌면 사주에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사주는 신의 기운, 즉 무기가 매우 강한 무신의 사주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음력 7월은 무신월로 이는 고독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고란살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강한 신의 기운을 올바른 길로 풀어냈다면 어쩌면 뛰어난 무속인이 되어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서 건진법사나 정체불명의 종교인들과 얽히는 등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정한 무속은 남을 해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사술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권력을 탐하는 행위는 무속의 본질을 흐리는 사이비적 행태일 뿐이며 이는 올바른 무속인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입니다. 그녀의 운명의 결정적인 약점은 사주 오행에 목의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은 문서, 학문,
그리고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어머니의 덕과 문서운이 본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그녀의 어머니 최은순 씨 역시 법적인 문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문서운, 즉 명예와 합법적인 권력을 억지로 손에 쥐려 했기에 결국 그 문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올해는 을사년으로 그녀에게 없던 목의 기운이 문서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단단한 소나무가 아닌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버드나무와 같은 문서입니다. 뿌리가 약한 버드나무가 물을 너무 많이 머금으면 썩어버리듯 그녀는 이 문서로 인해 스스로 썩어 들어가는, 즉 법적인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운세입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조사를 미루는 등의 행동은 결국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작은 몸부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음의 기운보다 양의 기운이 훨씬 강한 남자와 같은 사주를 가졌습니다. 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남성을 휘두르려는 기질로 나타납니다. 좋게 말하면 주체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분수를 모르고 나서는 사주, 남자를 잡아먹는 사주라고도 불립니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그녀의 사생활 논란들은 이러한 기질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재물운 역시 역마의 돈이라 들어올 때는 한 번에 크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도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 돈을 쉽게 벌어보았기에 돈에 대한 욕심이 커졌을 것이나 운이 다하여 무너질 때는 그 모든 재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음력 7월과 8월은 그녀에게 가장 힘든 고비가 될 것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남은 운마저 모두 태워버리고 가을이 오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어도 올겨울 안에는 그녀의 운명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그물은 결코 성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이 한 나라를 얼마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은 말년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 즉 운명의 지도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서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통찰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최근 특검과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녀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명리학의 관점에서 그녀의 삶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녀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는 띠동갑인 쥐띠 부부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작을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쥐띠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강하게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는 삼재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삼재는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문이 위태로워진다는 자사멸문의 기운을 동반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운세를 풀이했을 때 음력 4월에 구속의 기운이 강하게 비쳤던 것 역시 이러한 거대한 운명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주는 어떠할까요? 그녀는 병신일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병신일주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밝은 태양과 예리한 금속의 기운을 함께 가진 매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주입니다. 하지만 이 강한 기운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그 빛이 오히려 자신과 주변을 어지럽히는 꽃갑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꽃갑질이란 자신의 뛰어난 재주와 매력을 과신하여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화를 자초하는 것을 의미하는 명리학적 표현입니다. 현재 그녀를 둘러싼 돈, 비리, 뇌물 등 수많은 의혹들은 마치 이 꽃갑질이라는 단어가 현실에 구현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지금의 상황은 그녀의 사주가 가진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회의 지도자급 인물이 이토록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일 것입니다. 명리학의 관점을 떠나 상식의 선에서도 인과응보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말년으로 갈수록 삶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불의 기운이 서서히 꺼져가는 형국입니다. 이는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점차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한때 천하를 손에 쥔 듯한 기세로 세상을 호령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운명의 지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것처럼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부부가 나란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보내야 할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을 만든 장본인이 김건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본래 아내의 복이나 자식의 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주에 없는 것을 억지로 곁에 두면 그것이 평생의 화근이 되어 삶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아내로 인해 끊임없이 시끄러웠던 것은 어쩌면 사주에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사주는 신의 기운, 즉 무기가 매우 강한 무신의 사주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음력 7월은 무신월로 이는 고독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고란살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강한 신의 기운을 올바른 길로 풀어냈다면 어쩌면 뛰어난 무속인이 되어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서 건진법사나 정체불명의 종교인들과 얽히는 등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정한 무속은 남을 해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사술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권력을 탐하는 행위는 무속의 본질을 흐리는 사이비적 행태일 뿐이며 이는 올바른 무속인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입니다. 그녀의 운명의 결정적인 약점은 사주 오행에 목의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은 문서, 학문, 그리고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어머니의 덕과 문서운이 본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그녀의 어머니 최은순 씨 역시 법적인 문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문서운, 즉 명예와 합법적인 권력을 억지로 손에 쥐려 했기에 결국 그 문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올해는 을사년으로 그녀에게 없던 목의 기운이 문서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단단한 소나무가 아닌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버드나무와 같은 문서입니다. 뿌리가 약한 버드나무가 물을 너무 많이 머금으면 썩어버리듯 그녀는 이 문서로 인해 스스로 썩어 들어가는, 즉 법적인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운세입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조사를 미루는 등의 행동은 결국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작은 몸부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음의 기운보다 양의 기운이 훨씬 강한 남자와 같은 사주를 가졌습니다. 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남성을 휘두르려는 기질로 나타납니다. 좋게 말하면 주체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분수를 모르고 나서는 사주, 남자를 잡아먹는 사주라고도 불립니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그녀의 사생활 논란들은 이러한 기질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재물은 역시 역마의 돈이라 들어올 때는 한 번에 크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도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 돈을 쉽게 벌어보았기에 돈에 대한 욕심이 커졌을 것이나 운이 다하여 무너질 때는 그 모든 재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음력 7월과 8월은 그녀에게 가장 힘든 고비가 될 것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남은 운마저 모두 태워버리고 가을이 오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어도 올겨울 안에는 그녀의 운명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그물은 결코 성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이 한 나라를 얼마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은 말년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 즉 운명의 지도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서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통찰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최근 특검과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녀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명리학의 관점에서 그녀의 삶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녀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는 띠동갑인 쥐띠 부부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작을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쥐띠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강하게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는 삼재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삼재는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문이 위태로워진다는 자사멸문의 기운을 동반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운세를 풀이했을 때 음력 4월에 구속의 기운이 강하게 비쳤던 것 역시 이러한 거대한 운명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주는 어떠할까요? 그녀는 병신일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병신일주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밝은 태양과 예리한 금속의 기운을 함께 가진 매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주입니다. 하지만 이 강한 기운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그 빛이 오히려 자신과 주변을 어지럽히는 꽃갑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꽃갑질이란 자신의 뛰어난 재주와 매력을 과신하여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화를 자초하는 것을 의미하는 명리학적 표현입니다. 현재 그녀를 둘러싼 돈, 비리,
뇌물 등 수많은 의혹들은 마치 이 꽃값질이라는 단어가 현실에 구현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지금의 상황은 그녀의 사주가 가진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회의 지도자급 인물이 이토록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일 것입니다. 영리학의 관점을 떠나 상식의 선에서도 인과응보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말년으로 갈수록 삶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불의 기운이 서서히 꺼져가는 형국입니다. 이는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점차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한때 천하를 손에 쥔 듯한 기세로 세상을 호령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운명의 지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것처럼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부부가 나란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보내야 할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을 만든 장본인이 김건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본래 아내의 복이나 자식의 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주에 없는 것을 억지로 곁에 두면 그것이 평생의 화근이 되어 삶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아내로 인해 끊임없이 시끄러웠던 것은 어쩌면 사주에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사주는 신의 기운, 즉 무기가 매우 강한 무신의 사주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음력 7월은 무신월로 이는 고독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고란살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강한 신의 기운을 올바른 길로 풀어냈다면 어쩌면 뛰어난 무속인이 되어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서 건진법사나 정체불명의 종교인들과 얽히는 등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정한 무속은 남을 해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사술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권력을 탐하는 행위는 무속의 본질을 흐리는 사이비적 행태일 뿐이며 이는 올바른 무속인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입니다. 그녀의 운명의 결정적인 약점은 사주 오행에 목의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은 문서, 학문, 그리고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어머니의 덕과 문서운이 본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그녀의 어머니 최은순 씨 역시 법적인 문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문서운, 즉 명예와 합법적인 권력을 억지로 손에 쥐려 했기에 결국 그 문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올해는 을사년으로 그녀에게 없던 목의 기운이 문서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단단한 소나무가 아닌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버드나무와 같은 문서입니다. 뿌리가 약한 버드나무가 물을 너무 많이 머금으면 썩어버리듯 그녀는 이 문서로 인해 스스로 썩어 들어가는, 즉 법적인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운세입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조사를 미루는 등의 행동은 결국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작은 몸부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음의 기운보다 양의 기운이 훨씬 강한 남자와 같은 사주를 가졌습니다.
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남성을 휘두르려는 기질로 나타납니다. 좋게 말하면 주체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분수를 모르고 나서는 사주, 남자를 잡아먹는 사주라고도 불립니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그녀의 사생활 논란들은 이러한 기질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재물은 역시 역마의 돈이라 들어올 때는 한 번에 크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도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 돈을 쉽게 벌어보았기에 돈에 대한 욕심이 커졌을 것이나 운이 다하여 무너질 때는 그 모든 재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음력 7월과 8월은 그녀에게 가장 힘든 고비가 될 것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남은 운마저 모두 태워버리고 가을이 오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어도 올겨울 안에는 그녀의 운명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그물은 결코 성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이 한 나라를 얼마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은 말년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힘든 시간이 될 것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 즉 운명의 지도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서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통찰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최근 특검과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녀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명리학의 관점에서 그녀의 삶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녀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는 띠동갑인 쥐띠 부부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작을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쥐띠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강하게 묶여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는 삼재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삼재는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문이 위태로워진다는 자사멸문의 기운을 동반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운세를 풀이했을 때 음력 4월에 구속의 기운이 강하게 비쳤던 것 역시 이러한 거대한 운명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주는 어떠할까요? 그녀는 병신일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병신일주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밝은 태양과 예리한 금속의 기운을 함께 가진 매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주입니다. 하지만 이 강한 기운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그 빛이 오히려 자신과 주변을 어지럽히는 꽃갑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꽃갑질이란 자신의 뛰어난 재주와 매력을 과신하여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화를 자초하는 것을 의미하는 명리학적 표현입니다. 현재 그녀를 둘러싼 돈, 비리, 뇌물 등 수많은 의혹들은 마치 이 꽃갑질이라는 단어가 현실에 구현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지금의 상황은 그녀의 사주가 가진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회의 지도자급 인물이 이토록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일 것입니다. 명리학의 관점을 떠나 상식의 선에서도 인과응보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말년으로 갈수록 삶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불의 기운이 서서히 꺼져가는 형국입니다. 이는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점차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한때 천하를 손에 쥔 듯한 기세로 세상을 호령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운명의 지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것처럼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부부가 나란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보내야 할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을 만든 장본인이 김건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본래 아내의 복이나 자식의 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주에 없는 것을 억지로 곁에 두면 그것이 평생의 화근이 되어 삶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아내로 인해 끊임없이 시끄러웠던 것은 어쩌면 사주에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사주는 신의 기운, 즉 무기가 매우 강한 무신의 사주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음력 7월은 무신월로 이는 고독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고란살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강한 신의 기운을 올바른 길로 풀어냈다면 어쩌면 뛰어난 무속인이 되어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서 건진법사나 정체불명의 종교인들과 얽히는 등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정한 무속은 남을 해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사술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권력을 탐하는 행위는 무속의 본질을 흐리는 사이비적 행태일 뿐이며 이는 올바른 무속인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입니다. 그녀의 운명의 결정적인 약점은 사주 오행에 목의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은 문서, 학문, 그리고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어머니의 덕과 문서운이 본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그녀의 어머니 최은순 씨 역시 법적인 문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문서운, 즉 명예와 합법적인 권력을 억지로 손에 쥐려 했기에 결국 그 문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올해는 을사년으로 그녀에게 없던 목의 기운이 문서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단단한 소나무가 아닌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버드나무와 같은 문서입니다. 뿌리가 약한 버드나무가 물을 너무 많이 머금으면 썩어버리듯 그녀는 이 문서로 인해 스스로 썩어 들어가는, 즉 법적인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운세입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조사를 미루는 등의 행동은 결국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작은 몸부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음의 기운보다 양의 기운이 훨씬 강한 남자와 같은 사주를 가졌습니다. 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남성을 휘두르려는 기질로 나타납니다. 좋게 말하면 주체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분수를 모르고 나서는 사주, 남자를 잡아먹는 사주라고도 불립니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그녀의 사생활 논란들은 이러한 기질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재물은 역시 역마의 돈이라 들어올 때는 한 번에 크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도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 돈을 쉽게 벌어보았기에 돈에 대한 욕심이 커졌을 것이나
운이 다하여 무너질 때는 그 모든 재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음력 7월과 8월은 그녀에게 가장 힘든 고비가 될 것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남은 운마저 모두 태워버리고 가을이 오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어도 올겨울 안에는 그녀의 운명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그물은 결코 성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이 한 나라를 얼마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은 말년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 즉 운명의 지도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서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통찰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최근 특검과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녀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명리학의 관점에서 그녀의 삶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녀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는 띠동갑인 쥐띠 부부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작을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쥐띠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강하게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는 삼재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삼재는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문이 위태로워진다는 자사멸문의 기운을 동반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운세를 풀이했을 때 음력 4월에 구속의 기운이 강하게 비쳤던 것 역시 이러한 거대한 운명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주는 어떠할까요? 그녀는 병신일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병신일주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밝은 태양과 예리한 금속의 기운을 함께 가진 매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주입니다. 하지만 이 강한 기운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그 빛이 오히려 자신과 주변을 어지럽히는 꽃갑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꽃갑질이란 자신의 뛰어난 재주와 매력을 과신하여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화를 자초하는 것을 의미하는 명리학적 표현입니다. 현재 그녀를 둘러싼 돈, 비리, 뇌물 등 수많은 의혹들은 마치 이 꽃갑질이라는 단어가 현실에 구현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지금의 상황은 그녀의 사주가 가진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회의 지도자급 인물이 이토록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일 것입니다. 명리학의 관점을 떠나 상식의 선에서도 인과응보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말년으로 갈수록 삶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불의 기운이 서서히 꺼져가는 형국입니다. 이는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점차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한때 천하를 손에 쥔 듯한 기세로 세상을 호령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운명의 지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것처럼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부부가 나란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